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에 이혼을 선택한 30대 여자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돌이켜보면 훨씬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 출생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가 30년 전에 설립하신 한 대형 의료재단의 외동딸입니다. 청담 메디컬 그룹은 서울의 3개의 종합병원과 경기도의 5개의 분원을 운영하는 꽤 큰 규모의 의료법인이에요. 아버지는 심장외과 전문의로 시작해서 지금은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재단의 경영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서윤아, 우리 집안이 부유하다고 해서 네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만날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네 집안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결혼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 집안 배경을 최대한 숨기고 살았어요. 물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먼저 드러내지는 않았죠.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평범한 중산층 집안의 딸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이진화는 건축학과 학생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꿈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며 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 쪽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서윤이 너도 나를 믿어줄 수 있겠어?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 자신이 있거든. 그때 남편은 정말 진실했고 저도 그런 그의 모습에 끌렸어요. 무엇보다 진환이는 제 집안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좋아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에 진환이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아버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환이에게는 제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자고 하셨지만 저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그때 진환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참 분수를 알고 착하네. 우리 집안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조촐하게 결혼식 준비해주고. 요즘 여자들은 다 호텔에서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서윤이는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애야. 우리 진환이가 복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맞다. 작은 회사 운영하신다고 했나? 그때는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저를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는 진환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진환이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생각만큼 수입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인테리어 업계는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는데 요즘 대형 병원이나 호텔 같은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던데 우리 회사는 아직
그런 것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언젠가는 꼭 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 저는 그때 진환이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진환이의 남동생인 진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환이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진수는 진환이보다 2살 어린데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수도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상대방은 같은 병원에서 실습하던 의대생이었는데 이름은 유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집안도 괜찮고 의사가 될 예정이라서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혜진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다 갖췄네. 의사 되면 우리 집안 체면도 서고. 역시 우리 진수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나 봐. 혜진이와 저는 동서 사이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직이면 돈은 얼마나 벌어? 그런데 사무직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맨날 바쁘다고 그래. 우리 진환이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은 다 일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소홀히 하더라. 그런데 혜진이는 달라. 의대생이라 바쁜데도 시댁일 챙기고 우리한테도 잘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온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혜진이가 의대 실습을 하러 저희 재단 산하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혜진이는 그때까지 저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언니가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일해. 그런데 혜진아, 너 여기서 실습하는구나. 어떤 과에서 실습해? 네, 내과에서 실습 중인데 언니 혹시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혜진이가 다른 실습생들과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실습생들이 혜진이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방금 서 이사님이랑 얘기한 거 맞지? 어떻게 알아? 진짜 신기하다. 청담 메디컬 그룹 서 이사님이랑 아는 사이야? 정말? 김소윤 이사님 말하는 거야? 세상 참 좁네. 그분 완전 능력자시던데. 이 재단 이사 중에서도 제일 젊고 유능하다고 소문났잖아. 너 어떻게 알게 됐어? 그때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는 걸 봤어요. 혜진이는 그 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고 저만 보면 어색해하더라고요. 언니, 아니, 이사님, 저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청담 메디컬 그룹 이사님이신 줄은. 그럼 언니 아버지가... 혜진아, 나는 그냥 네 언니야. 집에서는 편하게 대해도 돼. 그리고 이 일은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집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지내고 싶거든. 특히 시어머니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아세요? 이렇게 큰 재단 이사님이신데. 진환이는 몰라. 나는 병원에서 사무직 한다고 했어. 내가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되면 말할 거야. 왜요?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언니를 좀... 죄송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해서. 내 직업이나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말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쁜 분은 아니셔. 그냥 모르고 계신 거니까 너도 이해해 줄 수 있지? 혜진이는 그때부터 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혜진이도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갈수록 차갑게 대하시면서 혜진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환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윤아,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이해해줘.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맞잖아. 나도 회사에서 힘든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그때마다 답답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는 의사 될 건데 우리 큰며느리는 고작 사무직이잖아. 같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혜진아, 너는 나중에 의사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우리 큰며느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사람이랑은 다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혜진이는 제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인테리어 업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진환이도 큰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해서 수입이 불안정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대형 병원이나 상업시설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더욱 까다로워져서 작은 회사들은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욱 신경질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 때문에 집안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어색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혜진이는 제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은 혜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모르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언니 병원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일 있으면 혹시 저희 형님 회사에... 혜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아직 내 정체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일과 개인적인 관계를 섞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될까? 진환이가 자기 실력으로 성공했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도 너무 죄송해서요. 사실 저도 점점 한계가 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무시와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추석 때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시댁에 갔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기분이 특히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사실 그 전에도 몇 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시댁이 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몇 달째 큰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 정말 안 좋아. 대형 업체들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설 자리가 없어.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는 또 올리겠다고 하고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환이라도 큰 프로젝트 하나 따오면 좋을 텐데.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되던데 우리 집만 이래.
큰며느리라도 친정에서 좀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말이야. 혜진이는 그래도 의사 되면 우리 집안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욱 까칠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명절 때 드리는 용돈이 적다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다른 집 큰며느리들 보면 명절 때 최소 100만 원씩은 주던데 너는 고작 50만 원이니?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한다면서 돈을 그렇게밖에 못 벌어? 진환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는데 와이프가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니? 혜진이는 그래도 집안이 넉넉해서 용돈도 더 많이 주던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했어요. 사실 제가 드리는 용돈도 제 표면적인 월급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진짜 수입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추석 전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서윤아, 내일 올 때 차례상 준비 도와줘야 하니까 일찍 와. 그리고 설거지랑 뒷정리는 당연히 네가 해야 하는 거 알지? 혜진이는 의대생이라 바쁘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네가 해야 하는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줘. 요즘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큰며느리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에서 뭔가 보태줄 건 없고? 혜진이네는 그래도 의사 집안이라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하던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워. 그래도 우리보다야 낫겠지.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해봐. 아니면 네가 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든가. 혜진이는 의사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우리한테 효도도 잘할 텐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서윤아, 어서 와. 야채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오늘은 설거지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각오해. 혜진이는 의대 공부 때문에 바빠서 오늘 좀 늦게 올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 해야 해. 저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차례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들기, 상 차리기까지 거의 혼자 다 했습니다. 진환이는 아버지와 함께 성묘를 다녀온다고 나가버렸고 진수는 병원에서 당직이라고 하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혜진이가 왔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 왔네.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앉아있어. 피곤하겠다. 서윤아, 혜진이 차 좀 끓여줘.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언니가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안 돼, 안 돼. 넌 의대생이라 손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서윤이가 하면 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똑같이 며느리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 혼자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혜진이가 도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참고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시간 넘게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서윤아,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과일부터 깎아. 어머님, 설거지 다 끝내고 과일 깎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기다리라고? 혜진이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장 과일부터 깎으라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을 닦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서윤아, 사과 깎는 것 좀 봐. 껍질이 너무 두껍게 나오잖아.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깎으면 어떻게 해? 다시 깎아. 혜진이 봐. 과일 깎는 것도 예술이야. 역시 손재주가 달라. 혜진이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진환이와 시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혜진이 봐. 의대생인데도 시댁에 와서 예의도 잘 차리고 역시 교육을 잘 받은 집안 딸이야. 소윤이랑은 차이가 나지 않아? 혜진이는 나중에 의사 되면 우리 집안 체면도 세워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 어머니, 소윤이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씀. 열심히 한다고? 사무직이 뭐가 열심한 거야? 혜진이는 의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데. 그리고 집안도 좋아서 우리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큰며느리는 친정에서 도움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히 혜진이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비교를 당하니까 더욱 모욕감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또 혼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서윤아, 바닥 청소도 좀 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러워졌네. 혜진이는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배웅도 해줘.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혜진이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혜진아. 너는 집에 가서 쉬어. 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혜진이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진환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진환아, 오늘 어머님이 너무 심하셨어.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시면 기분이 나빠. 특히 혜진이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모욕적이야. 서윤아,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아버지 사업도 안 되고 우리 집 형편도 어렵고 좀 이해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하지만 이해도 한계가 있어. 특히 혜진이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정말 기분 나빠.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해서 달라질까? 진환아, 너는 맨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뭐.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야. 특히 혜진이 앞에서 그렇게 비교당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진환이의 반응이 저를 더욱 실망시켰어요. 서윤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는 의대생이니까 어머니가 더 챙겨주시는 것도 이해할 만하고. 가족이 뭉친다는 게 나만 희생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의대생이라고 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라니! 그냥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큰 프로젝트 하나만 따오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럼 어머니 기분도 좋아지실 거고.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진환이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어요. 마치 제가 시댁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큰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도움도 받고 자기도 돈 벌어서 시댁의 보탬이 되는데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진환이는 인테리어 일하는데 도움될 만한 커넥션도 없고 돈도 별로 안 벌어오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나 싶어. 혜진이는 그래도 의사 되면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혜진이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혜진이는 정말 어색해했거든요. 한 번은 혜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혜진아, 괜찮아. 네가 나서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볼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계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적절한 시점에 말할게. 하지만 정말로 그 적절한 시점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그 운명의 날은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설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댁에 일찍 도착해서 명절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사실 그 전날 밤에 진환이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서윤아, 미안한 말인데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어. 큰 프로젝트 몇 개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네 아버지 회사에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줄 수 있을까? 정말 급해서 그래. 아니면 네가 아는 곳 중에 인테리어 공사할 곳이 있으면. 그 대화를 하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실 제 말 한마디면 시댁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설날 아침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서윤아, 어서 와.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 차례상 준비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다 네가 해야 해. 혜진이는 오늘 병원 당직이라 못 온다고 하더라.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차례상 준비, 음식 만들기, 집안 정리까지 거의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회사에서 사무 보는 일 하는데 참 성실해. 우리 진환이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좀 바쁘거든. 그래서 큰며느리가 집안일을 많이 맡아서 해주고 있어. 둘째 며느리는 의대생이라 오늘 병원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그 애는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밝아. 친척분들도 그런 소개를 듣고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아, 그래? 사무직이면 월급이 어느 정도 나와? 요즘 사무직도 경쟁이 치열하던데 둘째 며느리가 의사 되면 정말 좋겠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졌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큰며느리 복은 없는 것 같아.
돈도 별로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이 모양이고 친정에서 도움되는 것도 없고 혜진이 같은 애가 큰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사 되면 우리 집안 경제적으로도 도움 많이 될 텐데. 어머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우리 집에 도움된 게 있어? 혜진이는 그래도 의대생이라고 자랑스럽기라도 하지. 너는 뭐야? 고작 사무직하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럼 기분 안 나쁘게 일 좀 제대로 해. 설거지도 이 모양이고 친정에서 도움도 안 되고 정말 큰 며느리 복은 없어. 그때 마침 혜진이가 당직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어요. 본래는 못 온다고 했는데 일찍 끝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당직이 일찍 끝나서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 왔네. 어서 들어와서 앉아. 차 한잔 할래?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이 설거지 하시는 걸 도와드릴게요. 안 돼, 안 돼. 넌 병원에서 힘들었을 텐데 뭔 설거지야. 서윤이가 하면 돼. 너는 의사 될 사람인데 손 다치면 어떻게 해? 혜진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설거지하느라 너무 허리고 손목이고 몸이 아파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설거지를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주방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얘한테 설거지를 시켜? 야, 어디 주제도 모르는 년이 감히 누굴 시켜?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때 혜진이의 얼굴이 정말 하얗게 변했어요. 아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고작 사무직이 뭐가 대단한 거야? 언니는 사무직이 아니에요. 그때 부엌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혜진이를 쳐다봤거든요. 뭐라고? 사무직이 아니라고? 혜진이는 이미 말이 나온 상황에서 당황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는 청담 메디컬 그룹 이사님이에요. 뭐라고? 청담 메디컬 그룹? 그게 뭐야?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 재단 중 하나예요. 언니 아버님이 이사장이시고 언니가 경영 이사세요. 제가 병원에서 실습할 때 알게 됐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당황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서윤아, 정말이야?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대답해. 정말이냐고? 네, 맞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청담 메디컬 그룹이 그 유명한... 네, 맞아요. 언니가 바로 그 재단의 이사님이세요. 제가 병원에서 실습할 때 다른 의대생들이 모두 아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서윤아, 아니, 이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라서.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난 정말 큰일 났어. 어떻게 해? 청담 메디컬 그룹 이사님한테 내가 그런 식으로. 아우, 우리 진환이 인테리어 일도. 아유, 정말 어떡하지? 그때 거실에서 소음을 들었는지 진환이와 시아버지 그리고 친척들까지 부엌으로 몰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왜 이렇게... 진환아, 큰일 났다. 소윤이가 청담 메디컬 그룹 이사래. 뭐라고요? 청담 메디컬 그룹? 그 유명한 병원 재단 말이야? 네, 맞아요. 언니 아버님이 병원장이시고 언니가 경영 이사세요. 그 말을 들은 진환이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소연아, 그게 정말이야? 너가 정말 청담 메디컬 그룹 이사라고? 맞아. 친척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청담 메디컬 그룹이면 엄청난 곳이잖아. 거기 인테리어 공사만 해도 몇십억은 될 텐데. 시아버지도 갑자기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찾던 대형 병원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 며느리 병원이었다는 얘기야?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그동안 이사님한테 설거지까지 시키고.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진환이한테 일거리도 좀,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모욕과 무시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이사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설거지까지 시키고 정말 죄송합니다. 소윤아, 그럼 네가 정말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진환아, 나는 너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했어. 내 직업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환이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욕은 생각도 안 하고 돈 얘기부터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사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제발 우리 집안을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결국 이 사람들도 저를 진심으로 대했던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시댁에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진환이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왔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분히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명확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진환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서윤아, 얘기 좀 하자. 오늘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진환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로 끝이야. 뭐가 끝이야?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그런 거였고, 이제는 다 알게 됐잖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라고? 진환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문제는 네 부모님이 아니라 너야.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난 7년 동안 네가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준 적이 있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너는 맨날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해달라,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만 했잖아. 그건 어머니와 마찰을 피하려고. 마찰을 피하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마찰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야? 나는 네 아내야, 진환아. 네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어. 진환이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윤아, 그럼 이제라도 잘하면 안 될까? 네가 청담 메디컬 그룹 이사라는 것도 알게 됐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우리 회사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역시 그거구나. 결국 너도 내 돈과 지위가 필요한 거였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진환아, 나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어. 내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서윤아, 오해하지 마.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왜 내가 모욕당하는 걸 방관했어? 그게 사랑이야? 그때 진환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그럼 네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숨겼어?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왜 숨겼는지 모르겠어? 바로 이런 반응 때문이야. 결국 너희들은 모두 내 돈과 지위만 보는 거잖아. 나라는 사람은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지금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회사 도와달라는 얘기야?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진환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환아,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뭐? 이혼?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지난 7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던 거야. 오늘 일이 마지막 계기가 된 거고.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게. 기회는 이미 7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날 위해 행동하지 않았잖아. 그 후로 며칠 동안 진환이와 시댁에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 혜진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그날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갑자기 말해버려서. 혜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고마워. 네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 언니, 혹시
이혼 정말 하시는 거예요? 어, 이미 절차 시작했어.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님이 매일 울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어떻게 하면 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진환이는 뭐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회사 일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형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역시나 싶었어요. 진환이는 끝까지 제 마음보다는 경제적인 도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그렇구나. 혜진아, 너는 그 집안에서 조심해. 나처럼 되지 말고. 형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혜진아, 7년 동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어. 내 신분을 알기 전까지는 무시하고 모욕했고, 알고 나서는 이용하려고만 해.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동안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2주 후에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서윤아, 아니 이 이사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로 모실게요. 아니, 딸처럼 모실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진환이랑 이혼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정말 궁금한데요. 어머님이 지금 제게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동안 받은 상처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었다면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답은 뻔했거든요. 어머님, 어머님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인데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건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사님이 아니에요. 곧 남남이 될 사람이죠. 3개월 후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진환이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으니까요. 이혼 후에 시댁에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여전히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혜진이와는 가끔 연락을 하고 있어요. 혜진이가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진환이네 가족은 지금도 제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시댁에서 아직도 언니가 마음을 돌릴 것 같다고 하세요. 특히 형님은 언니가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정말 끝까지 나를 모르는구나. 혜진아, 너는 그 집안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네, 언니의 도움을 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라는 사람보다는. 맞아. 그게 바로 내가 이혼한 이유야. 그 후로 1년이 지났는데 혜진이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진환이네 인테리어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언니, 혹시 그래도 조금은 안타깝지 않으세요? 혜진아, 나는 7년 동안
정말 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정체를 숨기지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7년 동안 모욕을 참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둘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환이와 시댁 가족들은 제 신분을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셋째, 변화는 스스로 원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상대방이 변할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저는 제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혜진이 같은 가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혜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언니, 그날 제가 참지 못하고 말해버려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정말 고마워, 혜진아. 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지금도 가끔 진환이네 가족들이 제게 연락을 시도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